안녕하세요, 동희. 소망경 이사입니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외를 또 할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 동의? 자성체도 했었고, 자성체가 뭐야? 자석의 성질을 띤 물체인데, 뭐, 그게 강한 것도 있고, 조금 약한 것도 있고, 완전 약한 것도 또 있고, 뭐 배웠지? 투자율도 배웠고, 투자율도 배웠고, 비례상수,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자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1분 정도 시간을 걸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이런 자석을 이용한 공식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한 원리식 같은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해볼라 해. 잘 따라올 수 있겠지? 그럼? 자, 쿨롱의 법칙 혹시 기억이 나? 쿨롱의 법칙? 응. 기억나. 어떤 걸로 기억이 나? 처음에 정전기 배웠을 때, 쿨롱의 법칙 배웠었는데, F는 K 분의 K분의 R제곱, 그 K분의 R제곱, K는 R제곱분의 Q1, Q2. 정전계에서 F는 K 그리고 네, R제곱분의 R제곱분의 Q1, Q2. Q 아니야, R제곱분의 R제곱분의 Q1, Q1, Q2. Q2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지. 단위는 뭐 쓴다 그랬지? 단위는 뉴턴. 뉴턴 힘이니까. 응. 그거 어떤 힘이야? 어떤 힘이냐고? F니까 힘이 같잖아. 그러면 어떤 힘을 말해? 정전력. 정전력.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기력. 그치. 두 전극 사이에 서로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이 다른 극을 가지면은 끌어당기려고 하고 같은 극이면은 서로 밀어내려 하잖아.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정자객 이제 자석 쪽이야. 자석객도 쿨롱의 법칙이 똑같이 있어. 오, 그러면은 이 법칙은 왠지 정전기와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대상만 자석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기 중에 그 자극, 그러니까 자석의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가리켜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해. 이 자기력은 결국 그 두 자극의 세기의 곱과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결국에는 그 정전계에서의 쿨롱의 법칙과 비슷한데 공식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F는 자, 비례상수 K가 붙고 그리고 R 제곱, 거리의 제곱, 공간의 개념이니까 여기다가 Q가 아니라 M이라 그랬지. 마그네틱은 전기량이 아니라 자하량. 그리고 M1, M2 이 두 개의 자하량을 곱해준 거고 이것은 뭐와 같냐? 그러면은 4파이 뮤 제로 그리고 또 R 제곱분의 M1 M2와 같고 그리고 오빠가 그때 이제 그 비례상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꼭 외우라 그랬잖아.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제곱분의 M1, M2 단위는 바로 뉴턴이 된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자, 다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M1과 M2는 무엇이냐? 바로 자극의 세기를 말해. 자극의 세기 그때 배웠는데? 단위가 뭐지? 모르겠어. 자극의 세기는 웨버라 그랬잖아. 웨버. 웨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두 자극 간의 거리 R 제곱의 이거는 단위는 미터 제곱. 미터. 거리는 미터로 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뮤 제로라고 하는 녀석 이건 기억나? 그때 투자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진공 또는 공기 중에 투자율. 그래서 내가 이걸 공기라 그랬잖아. 공기 중에 투자율이고 그러면은 단위 혹시 기억이 나? 모르겠다.
그때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바로 공기 중의 유전율은 페러퍼 미터였잖아. 투자율은 헨리라고 하는 것을 말이지. H 퍼 미터다. 퍼 미터. 이런 개념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계의 세기, 저번 강의에서 그 자계라는 게 결국 그 전기에서의 그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의 개념이라면 자계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말하고 자기장 또는 자장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세냐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전기의 세기도 결국 쿨롱의 법칙과 되게 비슷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자계의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자계의 세기라 함은 결국에는 그 앞서 정전계의 전개와 세기와 비슷한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임의의 자기장 내에서 1웨버의 단위 전자극을 놨을 때 이 단위의 전자극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말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쉽게 안 갈 거야. 그렇지? 자, 자석을 하나 그려볼게.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그러면은 이 자극이란 거 이 끝에 부분을 말하잖아. 이 힘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단순히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지. 공간의 개념이면은 2차원이라니까 제곱미터식으로 가겠지. 자, 이걸 우리가 일단 알아보자. 공간은 2차원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계의 세기는 그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석에서 나온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굳이 그 자계의 세기는 하나의 어떤 그 자극만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하는 공식은 먼저 기호는 H를 사용해. 전개의 세기에서의 기호 기억나?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전개에서는 2를 뺐었을 거야. 맞다. 그치? 기억나지? 그런데 자계에서는 H를 사용하고 이때는 되게 쿨롱의 법칙과 공식이 비슷해. 4파이 뮤 제로 그리고 R 제곱일까요? 그냥 R일까요? R 제곱이요. 그치? 공간의 개념이니까 2차원 그리고 위에 분자에 붙는 것은 그냥 그 자극의 세기 그 자체 하나니까 M1과 M2가 아니라 M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바로 M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이해하겠어? 그리고 여기에서 단위는 AT per 미터를 사용한다. 이것까지 단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AT가 뭐야? 오, 그래. 좋은 질문이야. 자, AT라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을 해줄게. 암페어 턴이라는 것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냥 AT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암페어 턴 이렇게 읽는 건데 우리가 그 전압을 만들 때 그 필요한 펌프 같은 것을 기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위가 유지가 되고 결국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자석의 힘을 만드는 것은 그런 기자력이라 그래. 바로 이게 바로 기자력의 단위. 기자력 단위고 암페어 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위를 읽을 때는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은 바로 그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자계의 세기 공식 기억나지? 그것과 힘과의 관계가 있어. 자, 이거는 또 오메 법칙과 되게 비슷해. 먼저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기력이 뭘까? 자기력? 결국 그 자기장의 세기가 뭐 H인 공간에서 그 이제 전기의 전하와 같은 그 자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자석에 이 힘이 미치는 그 힘 같은 건데 이것은 이제 F라고 쓰고 간단해. 자하량 곱하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계의 세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전기력을 그때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지? 전기력이라는 게 뭐겠어? 결국에는 그 전하량에서
전하량만 있는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하량과 그리고 그 전기의 세기를 곱을 하니까 전기력이 생겼잖아. 기억이나?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력 또한 자하량과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자극의 세기, 자기의 세기력, 이것을 둘 다를 곱했을 때 바로 자기력이 나와. 자, 그러면은 자하량의 단위는 뭘까? 좀 헷갈릴 거야. 자하량의 단위 M 얘기하는 거지. 그치, M. M 모르겠어.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웨버라는 단어가 있어. 웨버. 그러니까 동의가 공부를 할 때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다가는 이 정전기에 관련된 걸 쓰고 그와 비교된 걸 오른쪽에다가는 정자기에 대해서 쓰면서 서로 비교하고 단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 외우는 게 맞아. 오히려 이해하기가 되게 좋을 거야. 그래. 그리고 자극의 세기, 우리 방금 전에 오빠랑 같이 단위 설명했던 거 이게 뭘까? 자극의 세기. 응, 자극의 세기, 자개의 세기라 그러지. 자기의 세기. 응. 아까 AT. AT라고 하지 말고 암페어 턴, 암페어 턴. 턴 퍼 미터. 미터. 그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자기력이다. 자기력의 단위는 자기력의 단위는 모르겠어. F가 뉴턴. 그치, 힘이 됐잖아.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좀 더 응용을 하면은 또 다른 게 기준으로 나올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먼저 H, 즉 자기의 세기, 자극의 세기는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 M분의 F. M분의 F가 되겠다.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자하량을 구했을 때. 자하량 M은 뭐와 같다? M은 H분의 F. H분의 F다. 단위는 혹시 알겠어? H는 암페어 턴 퍼 미터. 그치. 암페어 턴 미터. 그리고 N, 자하량의 단위는 웨버. 웨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와는 별개로 앞서 우리가 이제 자개의 세기 중에 공기 중이라 했을 때 우리가 뮤 제로를 썼잖아. 기억나지? 근데 이제 공기 중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그 물체에서, 즉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임의의 매질을 통해서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는 되게 공식이 비슷해. 이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거야. 사파이하고 뮤 제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뮤 제로에다가 비투 자율, 이 비투 자율이라는 것을, 이거는 보통 주어져 있어. 이걸 곱한 것에다가 R제곱분의 바로 M을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게 되면은 여기 우리 4파이 뮤제로까지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 그랬잖아. 곱하기 뮤 아래 제곱분의 M가 같다. 자, 이해하겠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위도 AT per 미터다. 이거는 이제 임의의 매질일 때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은 기능사에서도 이걸 갖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 말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동희야, 이번에는 자속과 자속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속과 자속 밀도 하면은 되게 또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정전기 할 때 그 전속과 전속 밀도. 밀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때 오빠가 막 그 화살표 같은 거 막 그렸던 거 기억이나? 비슷해. 무조건 그때 공부한 것을 이제 자석이라고 하는 걸로 바꿨다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 초등학교 때 오빠가 실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여기에다 철가루를 위해서 딱 뿌렸다. 그러면 철가루가 어떤 모양으로 붙느냐? 그러면은 대충 이제 뭐 오빠가 그리겠지만은 막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 쪽에 극성이 약하거나 없는 부분을 떠나서 극성이 센 부분으로 이렇게 철가루들이 막 모여 있었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자속과 자속 밀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림이야. 자, 먼저 그 자속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은 자극의 존재를 공간을 통해서 흐르는 선으로 표시한 것.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곳이 하나의 공간이잖아.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이 자기력, 자석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선으로 표기를 한 거야. 근데 오빠가 이렇게 그렸잖아. N에서 S로 간다. 그런, 뭐, S에서 N으로 가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N에서 S로, 우리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식으로. 즉, 화살표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N에서 S로.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가겠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에서 S로 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즉 공기가 됐든 철이 됐든 어떤 거와 상관없이 1웨버의 자극이 나오는 것은 1웨버의 자석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전하량, 전기량을 쿨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잖아. 비슷하게 이 전하와 달리 자석에는 자하라는 게 있어. 그래서 M 웨버의 이 자하는 M 웨버의 자속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 즉 같은 이야기야. M 웨버의 자하는 M 웨버의 자속과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전에 오빠가 화살표로 그렸어서 알겠지만은 자하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자속과 이 자극과 가까운 여기에 해당하는 자속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이 자극이 근처에가 훨씬 더 많은 자속이 발생하겠지. 자, 그러면은 자속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속은 기호를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영어 대문자 I 같은 거 써.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읽어. 파이를 하는데, 그리스어 소문자 파이로 우리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썼는데, 바로 요 녀석의 대문자가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파이를 쓰고 단위는 웨버를 쓴다. 이거는 우리가 자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자속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쪽 오빠가 미리 이렇게 파란색 그렸는데,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자속과 그리고 극 주변, 자극 주변에 있는 자속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같아. 어디가 더 촘촘해? 가까운데. 그치, 극 주변이 더 같지. 이렇게 자속도 공간에 따라서 서로 밀도가 달라. 그때 오빠가 이제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구 밀도로 송파구와 제주도가 다르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이 자석 주변에 있는 공간이더라도 자속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자속 밀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전속과 전속 밀도를 구하는 거와 똑같이 자속에서 면적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자속 밀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 자속 밀도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기할 때는 B, 영어 알파벳 B를 사용하고, 이거는 앞서 말한 자속을 면적, 스퀘어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이것은 또 달리 말을 하면은 각 자하량이 바로 면적에 해당하는 4파이 R제곱과 같고, 단위는 먼저 우리가 여기 파이에 해당하는 게 웨버라 그랬잖아. 웨버에서 면적의 개념이 뭘까? 단위 면적. 제곱미터. 그치. 제곱미터를 나눠준다. 이 자속 밀도의 공식은 정말 기능사에서 단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자. 알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속 밀도라는 게 자계와의 관계식이 있어. 마찬가지로 전속 밀도도 전계와 관계식이 있는 건데, 먼저 전달하는 물질, 즉 이 자석이 있는 주변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기만 있다. 즉 매질이 공기일 때는 어떻게 되냐? 간단해. 비자속 밀도는 μ0 H. H가 뭐지? H 헬리. 아니야. 단위에서 H는 헬리고, 여기에서는 열이야? 자계의 색이라. 앞서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냐? 자, 이미 여기 H 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임의의 매질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막 그때 배웠었잖아. 자기력, 그래. 자기의 세기를 구할 때 그러고 뮤 제로라는 것은 진공 또는 공기 중에 뭐라 그랬지? 공기 매질. 투자율이라 그랬잖아. 아, 투자율. 그렇게 된다. 다 들리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단위는 뭘까요? 웨버 퍼 미터 그치. 제곱미터. 미터 제곱이 아니라 제곱미터다. 여기 바로 나왔잖아. 그리고 매질이 공기가 아닐 수가 있어. 매질이 그 임의의 것, 뭐 공기가 아닌 임의의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B는 뮤 제로 그리고 뮤 뭐 R도 되고 뮤 S도 S도 돼. 되고. H 는 그리고 H는 단위도 똑같이 웨버 퍼 제곱미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자속을 선으로 표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걸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자기력선인데, 그래서 자속의 성질과 자기력선의 성질도 같아. 그때 우리도 전속과 전기력선의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비슷해.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성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N극에서 S극으로 간다.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같고, 그리고 자장 안에서, 즉 자기장 안에서의 임의의 점에서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접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나와. 성질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 접선이라는 게 뭔지 알아? 몰라. 접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에 어딘 접한 걸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어떤 이런 좌표 평면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한 지점을 딱 정했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리고 여기를 딱 접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를 접했다면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즉, 임의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직선을 쭉 선을 그은 게 바로 접선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오빠가 여기 자석에 어떤 자기력선, 이 자석을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 이 파란 지점에 해당하는 자기력선은, 뭐라 그러나,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말하는 거야. 즉,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가겠고, 같은 방향이구나. 같은 방향인 게 아니라 그 특이한 포인트를 딱 집을 때마다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 또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정했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어떤 특이한 점에서의 자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 자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거 바로 오빠가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 자극 주변에서는 더 많은 자속, 즉 자기력선이 생겨날 거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이 적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난다. 당연하지만은 이쪽이 더 자기의 세기가 크게 나타나겠고, 이쪽은 좀 더 약하게 나타나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개의 자기력선은 서로 반발하면 교차하지 않는다. 이것도 오빠가 좀 전에 이 자기력선을 그려서 알겠지만 서로 교차하는 게 없이 각각 자기 갈 길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반발하는 것도 없어. 서로 밀어내고 막 그런 것도 없이 한쪽으로 쭉쭉 가잖아. 교차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의 순을 구해보자. 이것도 역시나 오빠가 그때 이제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했는데, 간단해. 이거는 전기력선 같은 경우에도 자아량에서 유전율을 나눴다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 같은 경우에도 자아량에서 뭘로 나눠주냐? 투자율로 나눠주면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데, 자아량이라는 것, 즉 이것은 M과 같지. 그리고 투자율은 뭐야? 투자율은 뮤잖아. 뮤. 그치? 이거와 같고, 그러면은 단위는 뭐가 될까? 단위는 웨버. 아니지. 수니까 개가 돼. 개구나. 그 전에 틀렸어. 전기력. 맞아.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그때 말했잖아. 전기력선의 수는 바로 넘버, 개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n을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라서 이 공식도 이제 잘 뜯어보면은 공기가 매질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공기가 매질일 때는
뮤 제로분의 m이 되겠고, 그치? 공기가 아닌 임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임의의 것이라면은 뮤 제로 뮤 s분의 m. 이것은 또 달리 말을 하면은 그냥 뮤분의 m과 같다. 그치? 왜냐?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뮤니까. 이렇게 돼. 우리 동이 오늘 공부한 거 어땠어? 좀 어렵지? 어려웠어. 또 응. 전에 배웠던 거랑 헷갈리면서 어려웠어. 전에 공부가 확실하게 안 됐나 봐. 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기라는 게 그 앞에서 배울 때는 끄덕끄덕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도리도리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빠도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 그렇다 해도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60점만 넘겨서 합격만 하면 되거든. 그래갖고 큰 줄기는 확실히 알아들고 뭔가 내가 공부한 것 같다 하면은 그걸 찍으면 되는 게 바로 그 기능사 필기 시험이거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포기 안 하고 네. 계속 오빠 따라서 열심히 오다 보면은 자격증이 내 손 안에 취득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멋있는 멘트 한번 응. 날리면서 화이팅 한번 해보자. 멋있는 멘트. 어. 전기기능사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번보다 좀 멋있는 것 같아. 똑같은데 멘트는? 그래? 힘내자.